취임하신 이후에 과거사를 반성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겠다 이런 의지와 뜻을 여러 차례 밝히셨어요. 네, 저도 높이 평가를 하고 특히 4.3, 5.18, 납북어부 이런 데서는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. 그런데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 아시죠? 네. 네. 저는 이 강기훈 사건이 살아있는 과거사다. 생생하게 살아있는 과거사고 과거사의 상징적인 사건이고 검찰의 가장 아픈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총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2015년도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형사 사건으로. 사건 발생한 지 2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뒤로 2015년 그 해에 강기훈 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와 수사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. 민사로. 벌써 8년째예요. 8년째인데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. 지난해 이맘때쯤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. 파기환송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책임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라라고 하는 취지로 강기훈 씨 쪽에 유리하게 파기환송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고법에 있는데 이제 쟁점은 그러면 과거 검찰이 수사기관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걸 이제 고법에서 다퉈봐야 되지 않겠어요? 그런데 강기훈 씨 쪽은 뭐 자료가 있는 게 아니니 그 자료를 사실 지금 대검이 가지고 있어요. 네, 대검이 2018년도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관련 조사 기록 해서 그때 이미 벌써 5년 전이네요. 대검에서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져서 그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. PPT 한번 봐주실래요? 여기 보면 그 중에서도 밑에서 세 번째쯤 보면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에서의 강압적 수사 이런 것들을 5년 전에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면 강기훈 씨 쪽에서는 이 자료를 받아다가 고법에 제출을 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데 대검에서 이걸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. 이미 저렇게 다 인정을 해서 발표까지 했는데 왜 안 주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와서 열람만 해라.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열람만 해가지고는 이걸 재판부에다가 제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. 혹시 왜 제출을 못하는지 총장이 좀 아시는 게 있을까요? 그 의원님 말씀하신 다른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열심히 봤습니다만 이 네.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. 저도 아주 과거에 오래된 물론 더 오래된 사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의원님 그 질의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니까 아마 법리적인 이유로 그 민사소송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 중인 문서는 문서 제출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법리상의 이유로 문서 제출이 불가하다라고 회신했다고 합니다. 네, 그게 문서 제출 명령. 물론 뭐 법적으로 뭐 그런 게 있을 텐데. 네, 그래서 아마 네. 열람이 되었던 것 같고 제가 이건 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보고 국감을 마치고 나면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총장님에게 저도 그래서 당부 및 부탁을 드리는 건데 검찰이 이 결제 해지를 해야겠죠. 검찰이 매듭을 묶은 자 아닙니까? 그럼 그 매듭을 푸는 것도 검찰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, 그리고 강기훈 씨 지금 간암 걸려서 정말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. 총장님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의사와 의지를 밝히셨으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살피셔서 우리 총장님 계시는 동안에 한번 이 문제가 좀 매듭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네. 작년에 그 진화위원장님으로부터
직전에 진화위원장님이죠. 지금 현직이 아닌 전 진화위원장님이 뭐 특별히 저한테 따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에 검찰에서 전향적으로 이런 조치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타 기관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. 저희들이 매듭을 풀 수 있으면 풀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도 이게 깊이 안 봤습니다만 방금 전에 보고를 받은 건데 법리상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살펴보겠습니다. 박봉 예.